셋이 한 동네 사는 난리가 그 동네 서점 먹겠네. 아 얼른 거기서 쳤네요. 대표님 아직 싹 들었어요 우리가. 아니 왜 그러셨어요? 여기 20만 원 가까이 나왔어. 그만 나 이거. 그만! 일단 나 이제 두번 하고 그냥 애들도 요새 말 그렇게 안 들어. 나 오늘 최고로 안 썼어. 3번밖에 안 썼어. 생일치기 9월 18일 태어난다. 아 그거 누가 누가 태어났어? 그 여러 번 있다가 오늘은 허수경 시인의 유고집입니다. 가기 전에 쓰는 글들에 대한 이야기를 편집자이자 동료, 후배 시인인 김민정 시인과 허수경 시인과 몇 번 안 만났지만 동생이 된 제가 같이 이제 진행과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쓰는 글들이 올해 이제 허수경 시인의 일주기 맞이해서 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언니 이 책이어서 이걸 입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언니 독일에서 수목장 했을 때 이 코트를 입고 갔었어요. 보라 색깔 코트도 챙기고 보라 색깔 보자기도 챙기고 보라 색깔 가방도 챙기고 제가 왜 그랬는지 전 잘 모르는 채로 다 이렇게 입고 다 쌌어요. 패셔니스타들 어떻게 깔맞춤을 하죠 보통.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보라색이 잘 안 어울려요 저는. 네네. 네. 얘기를 할게요. 네, 아니 하는데 시인사도 넣어야. 아 그렇죠. 언니네 집 마당에 보라 색깔 꽃들이 막 잔뜩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보라 색깔 꽃들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언니 사진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고 있는데 그 언니의 남편분이 수경은 바이올렛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져갔던 언니 책들이 있었어요. 이제 언니 그 나무 앞에다가 이제 절해주고 싶어가지고 가져갔는데 너 없이 걸었다라는 책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거 안에도 색깔을 보라색을 썼었더라고요. 바이올렛이라는 얘기를 형부가 하길래 언니가 보라 색깔을 좋아했구나. 그러면서 이 책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책은 보라색으로 언니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언니 책이지만 염을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결이 좀 거칠게 있는 좀 지문이나 살결처럼 있는 걸 하고 싶어서 이 종이를 하다 보니 이 종이는 코팅을 하면 이 느낌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걸 살리고 싶었어요. 이걸 살리려면 랩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싸다 보니 이 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언니의 엽서를 친필 엽서를 독자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이 책은 이 뒤가 앞인 책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손으로 쓴 제목과 언니가 손으로 마지막까지 썼던 글과 그리고 언니의 사진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못 먹고 죽은 게 귤이었어가지고 이제 귤색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었던 거죠. 정말 허수경 빽빽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기를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저는 그러면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정말 속된 말로 신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문장을 구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대도 했어요. 저랑 이제 친분도 이제 생겨가지고 메일도 많이 주고받았으니까 책에 오은 이름이 많이 언급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특정을 해서 오은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행사에 있어도 되는지가 사실 조금 미안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끝이지 그거는. 우리 같은 캐릭터는 앞에서 다 해결이 되는 캐릭터잖아요. 굳이 여기다 안 써도 되는. 저는 좀 남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미안한데 뺀 것도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예. 아니 실제로 저랑 막 교류가 많았던 그 시기에 일기는 또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정의 이거 뭔가 착오가 있었나 싶다가도 뭐 없었으니까 뺐겠지 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 대목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읽고 그 다음에 독자분이 네. 다 조심하세요. 얘가 누구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네. 저기 출석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호명을 하면 그분도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되게 시처럼 읽힌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읽을 부분은 2012년 1월 9일 일기 중에 몇 페이지인지도 말씀. 132페이지.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물었지. 아주 작은 소녀처럼 제잘거리며 어디에 있었어? 병원에. 다시 내 속에 어린아이가 물었지. 어디 슬펐니? 계절은 대답했어. 내 소리를 다 지저귀어주던 새들은 떠났어. 그 새들 철새였거든. 내 심장이 아팠어. 한밤중에 쓰러졌고 하하하 붉은 십자가를 가진 차 한 대가 왔어. 병원? 그곳에만 가면 사춘기가 된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세월이었지. 간호사는 걱정 어린 눈으로 말했다. 어느 철학자가 쓴 병원의 고고학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손들이 더 많아서 발굴을 하면 장갑만이 나온대요. 뼈만 남은 손을 가난하게 감싸고 있던 세월요. 허수경 시인이 외국에 있으면서 어쨌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국에서 모국어로 시를 쓰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서가 배어 있는 것 같고, 또 이전 산문집이죠.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처럼 고고학자로서 어떤 것을 발굴하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의 역할까지 같이 담겨 있어서 이 산문을 읽는데 이 자체가 그냥 허수경이더라고요. 이 슬픔, 이 밀도 높은 어떤 의지 같은 것들. 저는 3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자꾸 상처는 돋아들고 말은 없어져 간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살기 낫다. 내가 어서 그래서 벗어나야 집안이 편안해질 텐데. 그런데 네가 문득 들르고 그래서 저녁은 오고 네가 내 작은 선반에 있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을 찾을 때 언젠가 네가 문득 들러 마시고 갔던 그 소주는 그때 그대로 남아 저녁이 오고 새들이 툭툭 창문가에 앉아 먼 노을을 생애로 받아들일 때 맑은 소주의 저녁에는 맑은 복구. 너는 문득 오고 문득 가는 사람이어서 노을이어서 바람이어서 생애의 치명적인 급습이어서 모든 냇물 아래로 노래가 문득 너만큼이나 들리고 그리고 네가 다시 가면 나는 이제 3분의 1쯤 남은 소주병을 선반에 올리며 다시 네가 문득 들를 때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시를 쓰셨을까요? 이게 제 추측 건데 누군가 한국에서 왔다 간 사람이 있었던 날 같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려고 맘먹을 때 이렇게 짐 챙길 때 이 언니가 그 뒤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 왜냐하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누군가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지긋해지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독일까지 왔던 우리말을 같이 쓰는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장면들이 막 떠올라서. 제목이 원래 처음에 가기 전에 쓰는 시들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런 정조는 그냥 시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리를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이제 매일 주고받을 때 꼭 그 철에 나는 음식 이야기로 마무리를 많이 지으셨어요. 은희 네가 이 치명적인 봄미나리를 먹고 이 계절을 떠나보내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식의, 물론 거기서는 먹을 수 없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타국에서 국내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또 허수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준비가 되셨나요, 안유미 작가님? 네. 몇 페이지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263페이지고요. 그 허수경 시인과의 어떤 관계 좀 잠깐 먼저 이야기해 네. 주시고 저희가 그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사회를 잘 보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시작할게요. 그래서 네. 2011년에 문학동네 카페에 박하가 연재되고 나서 그걸 계속 이렇게 혼자 읽다가 아이디를 누르면 그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진짜 정말 별 생각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당신의 시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팬레터 같이 썼고, 근데 저는 암스테르담으로 아예 이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고,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근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암스테르담까지 되게 가깝다. 차로 가면 3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실제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정말 살게 되면 보자. 그런 식으로 저도 서신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완전히 이제 이주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해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냈어요. 선생님이랑 이전까지 주고받았던 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막상 이메일을 막 다 뒤져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 같은 게 너무 많고 어떤 건 좀 너무 내밀하게, 그러니까 왠지 그거를 이렇게 세상에 공개하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걸 공개하는 게 좀 누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떻게든 써도 상관없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영상도 있었고 뭐 설치도 있었는데 올해 저도 일주기 맞이해서 이제 이것과 다른 선생님들 글하고 제가 썼던 거를 이렇게 합쳐서 전시를 했어요. 너를 내가 처음 본 날은 언제였나? 맑은 날이었나? 아마도 겨울이었나? 아니면 다른 계절이었나? 젊은 예술가를 만나는 계절은 어떤 날씨이든 어느 계절이든 특별하다. 가장 혼자이고 가장 독특한 한 개인을 만나는 날. 그리고 너의 작업들. 네 작업 속에는 글과 산수와 유리라는 한 예술가가 겹치고 겹치다가 쓰러지면서 한 편의 세계가 되는 풍경이 들어있다. 그리고 너의 불안. 예술가의 불안은 예술을 완성할 터이지만 그 불안이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불안일 때. 그리고 그 불안을 나도 잘 아는 터라. 다만 나는 네가 이 길을 천천히 잘 걸었으면 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인간을 고문하고 내쫓고 강간하고, 우리가 사는 시간은 인간의 자연을 뭉개고 막고, 우리가 사는 시간은 식물과 동물들을 인간의 노예로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영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지.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지. 어느 날 뉴스에서 피가 따뜻한 물고기가 있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물고기였는데 그 물고기의 피가 따뜻하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고. 불평치 속의 물고기고 람프리스로 불리우는데 영어권에서는 달 물고기라고도 하지. 오렌지빛이 나는 몸을 가져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구나. 나는 이 뉴스를 들으며 피가 따뜻한 물고기가 깊은 바다를 따뜻한 피로 헤엄치는 장면을 떠올렸다. 피가 따뜻한 물고기가 헤엄치는 바다. 그건 미지이지. 그렇다면 피가 더운 배, 피를 흘리는 장미, 피를 쏟으며 사라지는 별들의 소식을 우리는 언젠가 듣지 않을까? 우리의 심장이 뛴다면 그들이 질서라고 한 모든 바리케이트 앞에서 우리가 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말이다. 아직 알려지지 않는 모든 세계를 향하여. 이 책 중에 좀 좋았던 부분들을 나눠서 읽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읽어주실 분, 목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러면 목이 괜찮아지신 분께서 먼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2017년 1월 16일 그 중간 단락에 시를 쓰는 일이 그 부분입니다. 시를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시는 살아있는 틈과 틈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저절로 솟아나는 힘을 믿었다. 아침에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꿈 같은 게 거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악한 이가 있다는 걸 나는 모르고 내가 악하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어쩌면 알 수 없는 힘이라는 게 있지 싶다. 저도 여기 현관펜 써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의아해했던 게 서수경 시인이 저는 시를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일상의 틈과 틈 사이에서 쏟아나는 말들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매일매일 이 글들을 시작 메모라고 하는 것을 남기면서 그냥 이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곳에서 뱅쇼와 시인님들 완벽 해주셨으니까 뭐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뒤통수에 혹이 나면 오은 욕을 해주세요. 끝에 있는 시들이 네. 좋았고요. 시들 중에 어떤 시 좋았어요? 근데 읽기가 힘드니까 저는 156페이지에 이런 대화를 기억한다 이 부분이 좋았어요. 이런 대화를 기억한다. 누구 떠났어요? 다른 누구 뭐라고 했어요? 누구 떠났어요? 다른 누구? 네. 그리고 울었어요. 이제 이 세기에 내가 가진 영혼에 대해 아무런 처방이 없어서 이건 의학적인 고찰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생각의 거울이에요. 난 잘 모르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지구는 움직이는 별이니 바람을 일선다. 나는 모르는 언어의 저편을 향해 아주 어린 열매의 속살을 처음 본 듯 낯설고도 황홀해서 아주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아직 모르겠어요, 이유를.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당신의 숲풀에서 구워낸 한 인간의 살점을 앞에 두고 나는 다만 식욕을 잃어버리기를 바라지요. 감각이 재즈에 닿아 있다니 정말 즐거운 소식. 허수홍 씨 산문을 쓸 때도 행간을 나누잖아요. 이 사이에 좀 엄청나게 많은 법석이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람이 불 때마다 지구는 움직이는 별이니 바람은 일상사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볼 때 아우 진짜 나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구나. 메일을 보면 그 당시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공익근무요원이 끝난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첫 직장에 들어가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누나가 이런 메일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운 은희에게 은하 드디어 축하. 이제 뭘 하니? 내년 여름까지도 백수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독일에 와. 나는 집안이 공사 중이었고 지금도 공사 중이야. 거의 끝나가는데 마무리할 일은 태산. 그 와중에도 파울첼란을 번역했고 틈틈이 카프카를 읽었어. 참 재미있는 일. 20세기 문학의 가장 빛나는 순간 가운데 두 장면은 지루한 사무실에서 생산되었다는 것. 페소아가 그랬고 카프카 역시. 두 사람의 세계가 너무나 다르지만 미묘하게 닮아 있다는 느낌. 아마도 그들의 지옥처럼 단조로운 생활이 감각의 그로테스크로 옮아가지 않았나 싶어. 또 마음 아프게 읽은 것은 오시프 만델스탐의 시집들. 전기. 희경이와 그네의 결혼날 나를 대신해서 꼭 축하해줘. 효인에게도 축하를. 아, 나의 젊은 시인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가을비가 오네. 바람도 무척이나. 오늘은 유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멀리 있는 이들 생각하기 좋은 날. 시집은 아직 안 나왔지? 보고 싶단 이 시집. 수경 보내. 요즘에는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약간 시인분들 목소리 듣거나 이런 기회가 되게 많고 뭔가 허수경 시인님을 검색해도 나오는 것도 거의 없고 사진도 네. 진짜 저거 하나 올리는데 뭔가 육성이나 이런 거 지금 제가 되게 놀란 게 제가 아까부터 이 핸드폰에 언니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들려주면 이건 미친 짓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해서 지금 되게 놀랐는데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육성을 정화할 때가 됐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니 나 너무 신기해. 내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언니가 아마 요 정도 있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려봐. 언니 통화할 수 있어? 많이 힘들면 끊고 목소리 듣고 싶은데 계속 망설이다 그냥 오늘은 전화해봤어. 계속 전화할까 말까 그랬거든. 별로 없고 내가 조금 다쳐가지고 다리를 좀 다쳐서 내 얘기만 조금 거동이 불편했다가 좀 다쳤어. 그래서 많이 꿰매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어디다 팔고 사나 봐.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너무 많네요. 언니 어때? 응. 나도 이런 소리 괜찮네. 말할 수 있어 언니 지금? 괜찮아. 괜찮아? 나도 해봐봐.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언니 궁금한데 내가 전화기가 그냥 겁나가지고 전화 못하겠더라고. 아픈 걸 알아가지고. 또 오늘은 전화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망설이다 했어. 아팠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래 보이네. 나는 방에서 그리고 장난치는 않았는데 응. 좀 메뉴 들어가셨다는 게 마음이 왜나 어저께 49제였거든. 근데 잘 가신 것 같아. 정말 꿈에도 선생님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빈소만 한 번 나왔었는데 잘 보내드렸죠 어제도 또. 많이 아파 언니? 그래. 그냥 전화하는 것도 일일 것 같아서 계속 망설이다가 내가 이렇게 좀 너무 좀 도와주면 내가 전화 다시 할게. 언니 꼭 전화 줘. 기다리고 있어 난 맨날. 그렇게 할게. 응 언니. 알았어. 이게 마지막 9월 26일 날 전화네요. 선명한 목소리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정 씨는 자꾸 언니 많이 아프지? 아파 라고 한 거랑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내가 전화할게 라는 말이 들리네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픈 걸 아는데 많이 아파라는 말을 해놓고 되게 후회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렇죠. 어렵죠. 제가 허둥거리는 게 너무 느껴져서 이게 9월 26일 날이었죠. 그리고 제가 보통 전화를 하는데 이제 10월 3일 날 독일에서 전화가 걸려오길래 설마 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통화를 들으면서 느꼈지만 언니 나 어디 아파 나 어디 다쳤어만 했던 것 같아. 내 얘기만 계속. 네, 뭐 김민정 씨네 삶도 저희가 궁금해하니까요. 9월쯤에 다리를 다치셨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TMI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경 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어떤 태도? 올바르지 않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해주는 어떤 안 들리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저한테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고 이건 제가 나서서 수경 언니한테 이런 거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언니를 기억해 주시고 언니의 시를 함께 읽어주시고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언니가 당당하게 아마 이 자리에 기분 좋게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좋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니와 관련된 일들, 언니의 책들 그 어떤 것들도 절판되지 않게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언니를 잊어버리지 않아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이 떡 가져가셔야 돼요. 떡을 이거 수경 언니가 주는 거예요? 수경 씨 주는 네, 거니까 네, 좀 챙겨가세요. 꼭, 네. 네. 꼭 챙겨가셔야 돼요. 많이.